어떻게 상위 노출을 시키냐, 그 정답은 네이버가 다 알려주고 있어요. 유튜버를 검색하고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해도 많은 정보가 나와 있지만은 그 정보들을 하나씩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초보자들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네이버가 알려준 정보만으로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 검색 랭킹 구성 요소라고 해서 SEO 전략이라고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나타나도록 정보를 최적화하시라는 것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최적화된 정보, 등록한 상품의 검색이 잘 나올 수 있으려면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검색 결과에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은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적합도는 4가지, 인기도, 4가지, 신뢰도, 이 2가지, 10가지의 항목들을 점수화시켜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그 특정 키워드로 네이버 쇼핑 1등이 될 수 있고, 또는 이런 점수를 잘 맞지 못하는 사람은 상위에 노출되는 것이 불가능해요. 적합도. 안녕하세요. 스마트 이직계의 권프로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도 여전히 달리고 있는 오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쌈박하게 부자 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도 월 1,000만원 벌 수 있다! 권프로와 함께하는 월 1,000만원 벌기 프로젝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건프로의 월천스쿨의 건프로입니다. 여러분들, 단 하루도 그냥 살지 않았다. 예전에 45살에 셀트리온을 시작한 서정진 회장님이세요. 저희가 단 하루도 그냥 살지 않는, 저희가 스마트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스마트스토어 혹은 유튜버, 역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저희가 스마트스토어를 할 때 오늘의 주제는 검색 랭킹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려고 해요.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저에게 무엇이라고 묻는다면은 쇼핑 검색 랭킹 구성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이버의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자차를 먹고 싶은데 유자차로 검색하면 네이버 쇼핑에는 많은 상품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제품들을 구매할 확률이 높아요. 1, 2, 3페이지 안에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을 팔고 싶다면 상위에 노출돼야지 그만큼 고객이 선택을 받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 어떻게 상위 노출을 시키냐, 그 정답은 네이버가 다 알려주고 있어요. 유튜버를 검색하고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해도 많은 정보가 나와 있지만은 그 정보들을 하나씩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초보자들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네이버가 알려준 정보만으로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 검색 랭킹 구성 요소라고 해서 SEO 전략이라고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나타나도록 정보를 최적화하시라는 것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최적화된 정보, 등록한 상품의 검색이 잘 나올 수 있으려면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검색 결과에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은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적합도는 4가지, 인기도, 4가지, 신뢰도, 이 2가지, 10가지의 항목들을 점수화시켜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그 특정 키워드로 네이버 쇼핑 1등이 될 수 있고, 또는 이런 점수를 잘 맞지 못하는 사람은 상위에 노출되는 것이 불가능해요. 적합도,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적합도에서 카테고리 선호도예요. 검색어가 여러 가지 카테고리 상품이 검색되는 경우에 검색 알고리즘 선호도에 따라서 해당 카테고리를 우선순위로 노출시켜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합도라는 거 자세히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반건조 오징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반건조 오징어. 누구는 반건조 오징어를 가공 안주류로 먹을 수도 있고 수산물 건어물로 오징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카테고리로 상품을 올리실 건가요? 자동 등록해서 자동으로 올리는 케이스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카테고리 선호도가 높은 것을 선택해 주는 게 노출에 유리해요. 이 말이 어렵다면은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반건조 오징어 검색했을 때 식품, 수산물, 건어물, 오징어, 이 말은 대부분이 소비자들은 건어물에 있는 오징어를 원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반건조 오징어를 올린다고 하면은 가공한 주류가 아닌 건어물의 오징어를 카테고리 설정해 주시는 것이 노출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보통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두 번째는 바로 상품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 SEO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품명이에요.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품명에 중복된 단어, 상품과 관련 없는 키워드, 할인 정보 등은 제외하고 간결하게 작성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상품명에 중복된 단어를 관련 없는 키워드를 할인 정보들은 제외하고 간결하게 작성해 주세요. 상품명 작성 시 기입 순서도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브랜드와 제조사, 시리즈, 모델명, 상품 유형, 색상, 소재, 패키지, 사이즈 등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순서대로 한다는 게 좋다고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 상품명 장석 시 주의사항이 첫 번째가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굳이 만들어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 브랜드가 제조사, 시리즈, 모델명이 없다면 굳이 만들어 주지 않아도 돼요. 두 번째는 50자 이상은 어뷰즈에 판달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 있어요. 무조건 49자 내로 줄여야 돼요. 상품명을 작성할 때 너무 많은 단어들을 조합해서 넣어주면은 어휘지로 판단돼서 노출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품명이 짧을수록 상위 페이지에 유리하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A라는 사람은 스타벅스 유리컵이라는 상품명을 적었습니다. B라는 사람은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튼튼한 예쁜 스타벅스 유리컵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네이버 쇼핑에서 스타벅스 유리컵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A와 B 중에 어떤 상품이 먼저 노출될까요? 보통 바로 A입니다. 왜냐면은 A 상품명이 짧기 때문에 상위 노출에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세부 키워드를 넣는 것보다는 5개에서 6개 정도로 넣는 세부 키워드를 넣어주시는 거지 상위 노출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부 키워드를 5개에서 6개 정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상품명은 단어를 조합하여 키워드를 생성하므로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스톱, 깨지지 않는 예쁜 유리컵, 유리컵, 예쁜 유리컵, 선물하기 좋은 유리컵 했을 때 여기 유리컵이라는 3번 들어가죠. 단어는 각각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 유리컵이라는 거를 여러 번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 한 번만 써주든 앞에 한 번만 써주든 유리컵은 한 번만 써줘도 이 모든 키워드들은 서로 조합되어 있을 때 검색했을 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저는 유튜버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좀 약간 들더라고요. 5번째는 노출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상품명에 너에게 많은 키워드를 넣을수록 노출이 불리하다고 돼 있어요. 5번째, 노출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상품명이 너에게 많은 키워드를 넣을수록 노출이 불리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키워드를 적는 것보다는 짧게 해주시는 것이 상위 노출에 유리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 5번째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6번째는 즉시 할인, 선착순, 인기 상품 등 홍보성 단어는 상품명에 넣지 않으셔야 합니다.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상품명을 50자리로 꽉꽉 채우는 것보다는 상품명을 20자에서 30자 정도 핵심 키워드를 5개에서 6개 넣어주는 것이 오히려 상위 노출에 조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다음 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적합도예요. 상품 이미지예요. 해당 상품에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선명하고 고해상의 상품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요. 여기 보면은 상품 이미지 저품질 사례라고 되어 있는 게 한마디로 대표 이미지에 과도한 텍스트, 워터마크, 도형이 포함된 경우는 저품질 사례로 봅니다. 하지만 모든 카테고리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건 직접 검색해보고 그 카테고리는 텍스트를 쓰지 않는지 워터마크를 쓰는지 참고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스마트워드 유튜버도 비슷한 로직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초점이 흐리거나 확대되지 않아도 픽셀이 깨지지 않는 이미지, 이런 경우는 스마트워드는 1000 곱하기 1000으로 되어야 돼 있는데 사이즈가 작은 걸 대표 이미지로 넣게 된다고 하면은 픽셀이 깨지겠죠. 조금 깨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 상품이 하나의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벨트가 그 예시입니다. 대표 상품 하나가 보이도록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표 이미지가 여러 개 상품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저품질로 분류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 염두에 두세요. 그 다음에 브랜드 제조사예요. 브랜드 제조사는 상품 속성에 적상할 수 있는 칸이 있는데 브랜드와 제조사가 있다고 하면은 적어두는 것이 조금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보시면 관련 없는 브랜드 제조사를 입력 시 어뷰징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는 카테고리에 매칭되는 상품을 상품명이 적어야지 노출이 유리하는 부분이에요. 상품명이 카테고리에서
상품명이 적어야지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걸 적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 매칭 시 주의할 점이라고 있어요. 세부 카테고리를 매칭하는 것이 노출될 기회가 많은, 예를 들어서 센카 퍼펙트 랩이라는 폼 클렌징 판매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상품명을 적고 밑에 클렌징 폼이라는 세부 카테고리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검색어와 카테고리가 일치하게 되면은 노출에 조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품명과 저희가 말씀드린 이 카테고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노출이 안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 클렌징 폼이라는 카테고리에 필요한 키워드들이 있겠죠. 만약에 제가 노트북 아니면은 공책이라고 키워드라는 거를 상품명에 적게 된다면은 내가 클렌징 폼이라는 카테고리에 올렸을 때는 해당 키워드가 노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 상품명을 매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적합도예요. 적합도에는 속성이 있는데 이거는 해당 키워드 검색 시 다른 상품에 비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해서 만약 고객이 필터링의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노출될 기회가 많아져요. 상품 속성을 쉽게 설명하면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세부적인 속성을 체크하는 거예요. 옷 같은 경우는 면인지 나일론인지 아니면은 색상이 빨간색인지 검은색인지 주황색인지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체크를 하게 돼서 고객이 노란 옷을 입고 싶다 라고 해서 필터링을 체크하면은 내 상품이 노출될 수도 있고, 티셔츠라고 검색했을 때 면 소재 티셔츠 체크하면은 상품이 상위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속성 작성 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속성이란 것이 카테고리마다 제공해주는 칸이 달라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의 카테고리에 맞게끔 속성을 입력해 주시는 것이 좋고, 여기서 두 번째 보시면은 속성 정보 입력 시 노출 기회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상품을 등록할 때 이 상품 속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합도에는 태그가 있어요. 태그. 사전에 등록된 태그에서만 노출이 되고요. 등록된 상품 정보와 중복되는 태그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어요. 상품명이랑 태그랑 중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감성 표현 태그 사용을 권장하는데 이 태그 부분도 제가 직접 상품을 등록할 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적합도는 상위 노출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기본 가이드를 준수하실 경우에는 절대 상위 노출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네이버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한 번이라도 그 글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자료는 네이버에서 제공한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마디로 적합도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스마트스토어를 한다면은 상품을 등록한다고라도 하면은 노출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도 모르고 그냥 상품을 등록한 사람들이 노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량 등록을 3,000개, 4,000개부터 한두 개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한두 개 나가는 거에 플러스 그런 카테고리 선정을 했을 때 이런 거 하나하나 더 다시 만져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인기도예요. 인기도는 5가지가 있어요. 앞에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찜수입니다. 찜수는 상품의 찜수를 카테고리별로 상대적으로 환산해서 지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상품의 찜이 경우 상위 노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상위 노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미치지 않는다는 말과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혹시나 스마트스토어를 할 때 마케팅 또는 광고회사에서 찜수를 늘려준다고 했을 때 혹해서 결제하실 필요가 없어요. 찜을 품앗이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네이버에 찜이 많다고 상위 노출시켜주고 찜이 없다고 상위 노출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클릭수예요. 이 클릭수는 최근 7, 8일 동안 쇼핑 검색에서 발생된 클릭수예요. 지수화해서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 노출이 되면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한테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클릭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하지만 트래킹 어뷰징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의적으로 클릭을 발생시켜 상위 노출시켜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불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권장해드리지 않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도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효과는 있긴 한데 권장해드리진 않아요. 그 다음에 판매 지수예요. 판매 지수는 최근 2일, 7일, 3일 동안 쇼핑 검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판매 금액을 지수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판매 지수는 상위 노출의 가장 기본적이고 비중이 높은 요소예요. 왜냐면 네이버는 수수료를 먹고 사는 플랫폼이에요. 물건이 하나가 판매돼야지 그 판매된 금액의 몇 프로를 네이버가 가져가기 때문에 판매를 잘하는 판매자를 좋아하죠.
저희가 파워 빅파워몰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상품을 상위에 노출시켜지도 알고리즘을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판매가 많이 되면 그만큼 네이버의 사랑을 받고 랭킹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보통 1, 2, 3페이지에 파워 빅파워몰이 많다는 거는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여기 밑에 있어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클릭수나 찜수가 많아도 상위 노출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찜수를 많이 받고 트래픽 어뷰징을 이용해서 클릭수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판매가 되지 않으면은 상위 노출이 불가능하고 불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판매가 비중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은 리뷰수예요. 리뷰수는 객관적인 상품의 리뷰수를 카테고리별로 상대적으로 환산해서 지수화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통 모든 상품을 리뷰수대로 상위 노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카테고리별로 환산해서 지수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상품을 리뷰수대로 상위 노출시켜주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별이에요. 리뷰는 상위 노출을 떠나서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다른 판매자와 차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리뷰수는 고객들 입장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고객 평가가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최신성이에요. 최신성은 상품의 쇼핑 DB를 등록하는 순간 등록일이 부여가 되고, 이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지수화해서 상품별로 최신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이 최신성을 노려야 되는데, 초기 스마트스토어 하신 분들이 3개월 동안 최신성이 엄청나게 부여가 되거든요. 그 3개월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한마디로 예전에 상품을 등록한 사람보다는 최근에 상품을 등록한 사람에게 가점을 준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신규 셀러를 새로 들어와서 상품을 등록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노출할 기회를 줘서 그분에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예요. 이 최신성만 잘 활용하셔도 이제 신규로 진입하신 셀러에게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3개월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신뢰도예요. 상품명, 예를 들어 SEO는 앞에 적합되어 있는 상품명과 내용이 같습니다. 한마디로 상품용 SEO는 사익 노출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앞에 설명드린 상품명 가이드라인을 꼭 지키시지 않고 아무렇게나 상품명을 작성하시면은 노출에 상당히 불이익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품명이랑 상세 페이지랑 동일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 쇼핑 페널티예요. 상품 찜, 클릭수, 구매평,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네이버는 페널티를 먹여요. 만약 페널티가 계속 커지고 고객 응대가 늦고 품절이 많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주의해서 경고, 그 다음에 1일 제한, 그 다음에 퇴점까지 될 수가 있어요. 아마 기존에 쇼핑몰을 운영하신 분들은 페널티를 조금 받았을 때 이제 쇼핑몰에서 입점하신 분들은 페널티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판매자들보다 이제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이 페널티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3개월이 중요하네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쇼핑 검색 랭킹 구성 요소라는 10가지 항목이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10가지나 되네요. 이 10가지 항목을 통해서 1등에서 100등이냐 500등이냐 순서, 노출 순위가 달라집니다. 적합도의 4가지 인기도, 4가지 신뢰도, 2가지가 있는데 각 항목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상품을 등록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상품을 등록하는 사람보다는 무조건 상위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이렇게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스마트스토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에서 제가 스마트스토어 카테고리 150가지가 넘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해하시고 따라가시다 보면은 광고를 하지 않고 마케팅을 특별하게 안 하더라도 내가 등록한 상품이 다른 사람보다 더 상위에 노출될 수가 있고, 저희가 파워 빅파워몰을 짧은 시간에 달성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3개월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습관의 3개월, 노출의 3개월. 스마트스토어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행복한 시간 보내도록 하세요.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